리커다인 메시어는 2010년도 그러니까 V7 R5에 처음 탑재가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V9 버전을 보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그 사용이나 혹은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련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들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활용 팁 혹은 활용 예제들을 통해서 리커다인 메시어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까지 개발된 리커다인 메시어에 대한 기능들을 좀 브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기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메시를 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새로운 기능들,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 리커다인 메시어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메시를 할 수 있고 타 소프트웨어 프리 프로세스나 혹은 메시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어시스트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시스트 모델링 같은 부분은 저희 MBD 모델을 MFBD 모델로 변환시키거나 G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시스트 모델링은 MBD 모델에 포함되어져 있는 조인트나 프로스 컨스트레인트 유닛들을 그대로 유연체로 변환함에도 유지시킬 수가 있고, 유연체로 만들었을 때 중요한 이제 강체, 저희 쪽에서는 FD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FDR 부분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컨택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컨택 또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MFBD 혹은 G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려서 아마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리커다인 메시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부분 말고도 저희 메시어 쪽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와 비슷하지만 더 진보된 어드밴스 메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메시라든가 리메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어에도 이제 전처리 기능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전처리 기능이라고 하면은 메시를 하기 전에 노드가 생성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플린트 엣지라는 포인트를 써서 전처리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후처리 기능이 있죠. 메시를 하고 나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이제 퀄리티 체크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R2에서 새로 개발된 메시 모디피케이션 혹은 모디피케이션 기능이 있어서 메시를 하고 나서 퀄리티가 나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나눠보면 프리프로세싱에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어시스트 모델링이 되겠고요. 어시스트 모델링과 메시어에서 메시를 실행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주요 리파이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린트 엣지 인플린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메시 과정에서 전처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메시를 담당하는 부분은 메시가 있기도 하지만 어드밴스드 메시가 포함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뉴얼 메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를 하고 나서 또 그 메시 사이즈를 특정 영역에 대해서 변환시킬 수 있는 리메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후처리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기능들, 퀄리티 체크의 부분, 퀄리티 체크를 하는 부분, 엘리먼트 모디피케이션 혹은 노드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세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쉬 모드에서만 메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메쉬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조금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쉬 모드에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탭에 가시면 플렉스 탭에서는 머지 기능과 스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머지 기능은 여러 이제 유연체를 하나의 유연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쉬 플렉스 에딧 모드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드를 생성하고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먼트를 지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메쉬를 하기 전에 CAD 데이터를 리파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능들이 페이스 서피스를 딴다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나 패턴 플레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프린트 엣지에 대한 기능들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면에 대한 서피스를 지우기 위해서 페이스 딜리트나 혹은 엣지 딜리트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렉스 에딧 모드의 툴바 중에는 엘리먼트를 선택하셔서 직접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시고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이제 미러 기능이 있는데 미러와 오젝트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피를 하시고 플렉스 탭에 있는 머지를 통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메쉬와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토메션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쉬고요. 그 이후에 개발된 어드밴스드 메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쉬라고 표현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지오 리파이먼트 기능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메쉬는 보시는 것처럼 CAD 데이터로부터 내부적으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테셀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면 CAD의 표면을 다시 작은 표면으로 분쇄시켜 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셀레이션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지오 리파이먼트 기능, 지오메트릭 리파이먼트 기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테셀레이션 데이터로부터 메쉬, 노드를 생성하고 엘리먼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사용하시면 지금 이 부분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쉬가 실패율이 낮은데 이때 솔리드 메쉬를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크다인 메쉬어 자체의 메쉬 코어가 서피스를 먼저 메쉬를 한 다음에 솔리드를 생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제 R2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 어드밴스드 메쉬는 어떤 메쉬냐 하면은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고 CAD 데이터를 직접 씁니다. 이때 CAD 데이터를 씀으로써 장점은 뭐냐면 서비스의 왜곡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메쉬를 일반 메쉬를 사용했을 때보다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고 엘리먼트 수가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어드밴스 메쉬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율이 메쉬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CAD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쉬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드밴스 메쉬로 한번 메쉬를 해보시고 그게 메쉬가 성공을 하면 이 메쉬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메쉬 부분으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드밴스드 메쉬에서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대신에 메쉬 부분은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메쉬를 다시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쉬와 어드밴스 메쉬 두 가지 메쉬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지금 이 메쉬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메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런 CAD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CAD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테셀레이션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각진 형태의 서피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메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와 관련된 이제 옵션들이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와 메쉬 창에서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는 테셀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CAD 데이터와의 차이를 앵글 톨러런스와 플레인 톨러런스 두 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적용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쉬를 하기 위해서 엘리먼트 사이즈를 선택해서 메쉬를 하게 되면 그때 메쉬를 한 상태에서 메쉬가 된 상태에서 실제 메쉬된 상태와 테셀레이션과의 관계를 커드 에러 레이셔라는 부분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줄이면 디폴트 상태보다 동일한 엘리먼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조금 더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또한 그라디에이션 팩터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옵션은 이제 사이즈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똑같은 엘리먼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값을 줄이게 되면 작은 값에서 큰 엘리먼트로 이렇게 엘리먼트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디폴트 사이즈로 두고 엘리먼트 랭스만의 조절로 메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파이널 메쉬를 얻으시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옵션을 컨트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쉬에서는 반드시 지금 지오 리파이먼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분들께서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드밴스 메쉬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CAD로부터 바로 메쉬를 한다는 거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드밴스 메쉬는 말씀드린 것처럼 CAD를 가지고 바로 메쉬를 하기 때문에 표면 자체에다가 그리드 포인트를 직접 이렇게 뿌려서 직접 사용자분들께서 노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드밴스 메쉬에는 두 가지 옵션이 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 페이스가 4변형, 4개의 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두 마주보는 변의 엘리먼트 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변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에 대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페이스가 같다라고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나머지 두 변에 대한 엘리먼트와 이 두 변에 대한 엘리먼트 개수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스를 딴 부분이 조금 더 일정한 패턴으로 메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4변형을 가지고 있고 서클이 있고 실린더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균일한 패턴의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 두 옵션은 복잡한 CAD 형상에서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옵션은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부분으로 메쉬를 해보시고 그 CAD 메쉬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매뉴얼 메쉬를 하시게 될 때 단면에 대한 형상을 균일하게 가져갈 때 이 부분은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메쉬는 일정한 형태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정한 패턴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주도로 이제 메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쉘 엘리먼트를 이제 솔리드 엘리먼트로 바꿔주고 라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쉘 엘리먼트로 만들어줍니다. 세 가지 타입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익스트루드, 이제 돌출시키는 거죠. 처음 그 쉘에 대한 서피스를 가지고 쉘 메쉬를 한 다음에 특정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이제 솔리드 형상을 가지게 되는
만약에 쉘 엘리먼트가 아니라 라인이다라고 하면 표면에 대한 부분만 쉘 엘리먼트로 만들어주고 이 같은 경우는 솔리드 엘리먼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피닝, 회전을 통해서 이제 회전체에 대한 메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트에 대한 형상인데 이 부분에 이제 쉘 메쉬를 한 다음에 특정 중심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스윕 메쉬가 되겠습니다. 스윕 메쉬는 보시는 이제 이 단면에 대한 메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메쉬 말고 어드밴스 메쉬를 사용하시면 쉽게 균일한 패턴, 쉘 폴을 선택했을 때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커브를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스프링 형상에 대한 부분을 메쉬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어드밴스드 메쉬와 그냥 일반 메쉬에 있어서 리메쉬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영역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엘리먼트보다 어떤 커넥션이 되는 부분, 접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파이널 메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윈맥스의 값들을 변형을 하고 메쉬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결과는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 영역에 대한 부분만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쉬로 생성된 모델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퀄리티가 낮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페이스 하나를 따서 메쉬를 다시 시작하시면 이런 다시 리메쉬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메쉬 부분에 보면 이제 피트 캐드 지오메트리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폴트로 그냥 체크를 끄고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결과를 유지한 채 선택한 영역만 리메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메쉬를 하기 때문에 오프를 한 상태로 메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리메쉬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프로세싱에는 어시스트 모델링에 대한 부분과 메쉬를 사용하신다면 지오 리파이먼트,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요. 나머지 이제 3개에 대한 기능은 총 5가지가 프리 프로세싱에 대한 기능이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프린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프린트 포인트는 메쉬를 하기 전에 특정 영역이 특정 포인트에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로 이제 하나의 예를 찾아서 해봤는데, 이 투스는 이제 헬리컬에 대한 투스입니다. 이 투스를 가지고 제가 어드밴스드 메쉬를 가지고 이제 메쉬를 막 열심히 해봤는데 대칭적인 형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끝부분에 이 노드 포인트를 일정하게 등간격으로 만들어 놓고 메쉬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제 균일한 형상의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즉 이제 인프린트 포인트에 대한 거는 미리 메쉬 노드가 생성될 위치를 미리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린트 노드 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렉스 모드에 있는 머지 기능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옵션입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개의 바디를 머지를 하게 되는데, 머지를 한다는 거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결이 잘못되면 하나의 바디로 머지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힘을 받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메쉬된 성장에서 특정 영역이 붙어질 부분을 노드 셋으로 정의를 하시고, 그 노드 셋을 정의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메쉬를 하실 때 그거를 참조하셔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 부분을 유지한 채 메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머지를 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머지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엣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엣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포인트 말고 라인을 가지고 미리 생성될 위치를, 노드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인프린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메쉬 모드에 있는 기능보다 그 바디 에딧 모드에 있는 기능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바디 에딧 모드에는 총 4가지 프로젝션과 인터섹션, 플레인, 패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서 앞전 오전 시간에 뉴 기능이라고 포함됐던 플레인 기능, 패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턴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이제 임의로 사용자분들께서 정해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커팅 플레인의 이제 핸들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 특정 영역의 버추얼 플레인과 그다음에 메쉬를 해야 될 바디 사이에 인터섹션 되는 부분을 라인들을 이렇게 설정을 자동적으로 설정을 하게 됨으로써 쉽게 메쉬가 될 라인을 인프린트 엣지 대신에 그 인프린트 엣지의 라인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쉬 모드에 있는 것보다 바디 에딧 모드에 있는 4가지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이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가장 이제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은 이제 엘리먼트에 대한 조건을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특히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장 많이 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는 가로와 세로의 비고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디폴트로 3이라고 적어놨는데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4가지 추가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라인 체크에 대한 부분은 엘리먼트가 이제 큐얼 메쉬에서 솔리드 메쉬로 그 생성함에 있어서 오류를 나타내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보시는 것처럼 그 프리 라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쉬는 하나의 라인에 2개의 엘리먼트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쉘 메쉬를 가지고 솔리드 메쉬를 하든 오류 없이 메쉬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터섹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메쉬와 메쉬가 간섭이 일어나면 이 또한 잘못된 메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커넥션 라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라인에 엘리먼트가 3개가 붙어 있다. 이 부분 또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퀄리티 체크상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다음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은 이제 메쉬 모디피케이션에 저희가 이제 노드 보지, 그 다음에 컴바인 쉘 3, 스플리트 쉘 4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영역이 이제 노드 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데모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드를 선택하고 라인을 선택하고 엘리먼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목적은 노드를 제거하면서 엘리먼트를 제거하고 주위에 있는 엘리먼트가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메쉬 모드에 있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지 기능, 풀플렉스에 있는 기능 중에 2개 이상의 플렉스블 바디를 코인스턴트 노드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노드들을 서치한 다음에 인접해 있는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준 거죠. 붙이는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플렉스블 바디로 만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메쉬를 할 때 머지를 한다고 한다면 붙을 영역의 노드를 미리 노드셋으로 정리하시고 그 메쉬 모드에서 메쉬를 할 때 인프린트 노드셋을 반드시 적용하셔서 메쉬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 두 바디가 쉽게 병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머지가 되기 때문에 분리도 됩니다.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바디에 대해서 이제 바디 에딧 모드, 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들어가셔서 엘리먼트 셋으로 분리를 해주시고 그거를 밖에 나오셔서 누르시면 쉽게 2가지 바디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강체로 있기보다 이 2개 분리된 시점에 있어서 혹은 조인트 프로스 컨택으로 인해서 이거 한번 다시 모델링을 하시고 싶을 때에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엘리먼트 딜리트와 크리에이트에 대한 이제 활용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살이 이제 판을 이제 뚫고 지나가는 형상을 이제 모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엘리먼트를 지우고 다시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쉘 메쉬를 만들어주고요. 쉘 메쉬를 만들어주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관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4개의 쉘 메쉬를 지웁니다. 지우고 이 부분에 노드를 4개를 미니로 생성을 해주시고 4개의 엘리먼트를 지금 플렉스 에디팅 모드에 있는 엘리먼트 탭을 이용해서 메쉬를 생성하는 거죠. 다시 생성한 다음에 이 4개의 노드는 조인트 혹은 폴스로 제가 구속을 시키고 특정 힘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분리가 되게끔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이제 기능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이제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엘리먼트를 딜리트하고 크리에이트하는 부분이 생명으로 인해서 좀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메쉬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활용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쉬를 하실 때 이제 2가지 선택 먼저 한번 이걸 해보시고 안 되면 메쉬를 해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사이즈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엘리먼트 사이즈는 이제 지오메트리 바운딩 박스에 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민 엘리먼트 사이즈는 CAD가 갖고 있는 그 엣지의 이제 최소 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디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메쉬가 너무 파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키우고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개의 값이 일치할 때에 좀 더 균일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줄이실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영역에 이렇게 국부적으로 엘리먼트가 많이 생긴다.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메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 기능을 통해서 다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앵글 톨러런스와 플레인 톨러런스를 조금 더 줄여서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형상이 조금 더 깨끗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에 메쉬를 하는 거죠. 또 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리무브 엣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무브 엣지는 이제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페이스에 안에 속해져 있는 엣지 라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무브 엣지 기능이 있는 부분에 셀렉션 올을 통해서 한 번에 지울 수 있게끔 미리 옵션을 켜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엘리먼트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끗이 제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헥사도미넌트 메쉬를 생성했을 때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에러 메시지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솔리드 메쉬를 생성함에 있어서 최외곽 메쉬, 서피스를 쉘로 메쉬를 하고 쉘에서 솔리드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쉘 엘리먼트를 통해서 솔리드 엘리먼트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쉘까지는 제대로 형성을 해놓고 솔리드 엘리먼트를 생성함에 있어서 인터섹션이랑 아까 피 라인들로 인해서 제대로 솔리드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이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나왔을 때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솔리드 8 헥사도미넌트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제가 V9R2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쉘 메쉬로 그냥 메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쉘 메쉬에서 이 라인 체크를 통해서 불량했던 엘리먼트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옵션을 켜서 솔리드 메쉬로 생성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데모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8으로 메시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에러를 띄우면서 적용할 수 없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쉘로 변경을 하시고 메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슬레이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쉘 메시는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가 쉘4에 대한 메시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 성공한 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솔리드 8으로 바꿔서 다시 메시를 하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이제 에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쉘 메시가 된 상태에서 퀄리티 체크로 들어갑니다. 퀄리티 체크로 들어가셔서 지금 라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섹션 라인을 제가 체크를 하고 쇼 툴팁을 하면 어떤 영역에서 에러가 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보여준 영역을 찾아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쉐이드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두 개의 쉘 엘리먼트가 간섭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아까 저희가 노드 머지 이 부분이 있었죠. 그 노드 머지 기능 중에서 제가 엘리먼트와 노드 위치를 엣지로 옮겨라라고 두 개의 엘리먼트를 설명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보면 이 두 개가 지워지고 새로 붙으면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형상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앞서 설명드렸던 퀄리티 체크에서 라인 체크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체크해서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메시를 하게 되면 다시 옵션을 선택하셔서 쉘4에서 솔리드 8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시 메시를 하시면 바로 4에서 지금 솔리드 8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헥사 도미넌트 메시라고 합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모두 다 헥사 전동면체의 엘리먼트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는 삼면체하고 삼각기둥 피라미드, 저희 쪽에서는 쉘 4, 5, 6 엘리먼트를 추가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 5, 6, 8에 대한 엘리먼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메시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해보셨으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솔리드 8뿐만 아니라 솔리드 4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결과를 이렇게 수정하셔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키드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이제 오류를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메시를 하게 되면 서피스 쉘 메시는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솔리드 메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그 라인 부분들을 쉘 메시가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고 솔리드 메시로 진행을 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그러니까 솔리드 4로 된 엘리먼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솔리드 8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퀄리티 체크에서 금방 보셨던 것처럼 퀄리티 체크에서 그 퀄리티 체크를 하시던 라인 체크를 하시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셀렉션 버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마스킹 기능을 통하시면 그 지금 제가 원했던 부분만 엘리먼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우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펙트 레이쇼가 과도하게 높다. 그런 엘리먼트가 아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이 엘리먼트를 실제로 선택하셔서 바로 지우셔도 메시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좀 더 퀄리티 있는 메시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퀄리티 체크에서 약간 이제 제가 로드 머지를 가지고 이제 엘리먼트를 수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메시를 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머지 기능을 쓰게 되면 엘리먼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사용자가
잘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영역인데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다 제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 라인에 삼각형 쉘 메쉬를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만든 이유는 노멀 벡터가 이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요거 세 개로 이제 삼각형 쉘3에 대한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선정하셔가지고 쉘3 엘리먼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쉘로 만들고 나서 이걸 솔리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을 사용하셔서 솔리드 4 엘리먼트로 생성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메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명확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어에 대한 이제 메쉬를 하게 되는데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컨택에 의해서 이제 힘 전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험을 고려해가지고 일정한 패턴이 유지가 돼야 되죠. 특히 이제 대칭성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쉬를 하실 때 아까 매뉴얼 메쉬를 통해서 페이스를 메쉬 메쉬를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플렉스 이제 아까 머지 기능을 쓰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반을 이제 메쉬를 합니다. 이때 메쉬를 하실 때 그냥 메쉬보다 어드밴스드 메쉬를 쓰시면 CAD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메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하시고 미러 기능을 통해서 취향을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의 카피 기능을 쓰셔서 쭉 카피를 합니다. 지금 이빨의 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대칭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기어 메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힘 전달이 좀 적게 드는 허브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로드셋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을 로드셋을 이용한 임플리먼트 로드셋 기능을 통해서 메쉬를 한 다음에 다시 머지를 하면 기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메쉬를 쓰시면서 특정 영역들을 다 지우고 메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 Remove Small Featur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바운드리 박스를 일러뒀을 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9%의 영역 해당되는 서비스 부분들을 지우고 메쉬를 해라 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메쉬를 하게 되고요. 이 값을 조금 더 줄이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키면서 메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이 옵션을 쓰지 않고 바디 에딩 모드에 들어가셔서 지금 delete face를 쓰셔가지고 이런 이제 글자가 있는 부분들을 있는 영역들을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delete all, select all을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빼주시고 지워서 표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메쉬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메쉬를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트랙링크를 가지고 이제 메쉬를 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CAD 링크에 복잡한 형상들이 좀 공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디폴트 형상을 가지고 메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부 영역에 메쉬들이 많이 생성되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 이 옵션을 쓰시고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메쉬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 그 다음에 엘리먼트 사이즈를 조금 더 민과 맥스의 기준을 좀 더 줄여주시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죠.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먼트의 개수가 아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엘리먼트 개수를 고려하셔가지고 메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퓨얼 탱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퓨얼 탱크는 아까 이제 그 유체가 이렇게 커트되는 걸 보셨는데, 이게 얇은 판으로 이루어진 그 CAD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서 얇은 패드로 되어 있으니까 쉘 메쉬를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내부가 이제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격벽이 있을 때에 이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제대로 된 메쉬를 사용해서 제대로 된 유연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따로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두 개의 바디를 머지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 이 바디를 카피를 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원통의 외곽에 대한 부분을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내부에 대한 부분을 메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페이스를 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 그 에딧 모드에 포함되는 저희 소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메꿔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메워주시고 offset 기능을 통해서 이쪽으로 중앙 센터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를 만들어서 메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쉬를 하시고 여기에 노드셋을 정의를 하시면 최종적으로는 두 파티를 플렉스 머지를 통해서 하나의 파티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빔 메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성변 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1500개의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빔 메쉬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실린더를 막 만들어 놨는데 실린더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빔 메쉬는 라인을 통해서 메쉬가 되기 때문이죠.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가 프로세스 넷을 통해서 빔 엘리먼트를 생성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빔 프로퍼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퍼티의 담당 섹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적용할 수가 있고 만들고 나서도 지금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이 옵션을 키시면 메쉬에 대한 그 형상, 단면 형상을 유지한 채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그 1500개의 바디를 플렉스 바디 머지를 통해서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주시면 유연체로 만들어주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진 블럭 복잡한 헤드 모드를 처음부터 솔리드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쉘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시고 솔리드를 하시면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도 메쉬가 다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 페이지를 하나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선모델을 메쉬를 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바디는 한 20개의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를 가지고 최종 형상, 이 모양을 솔리드 엘리먼트를 가지고 메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면 이 바디를 전부 머지를 시킨 다음에 바디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유나이티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솔리드 메쉬를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파라솔리드 커널 헤더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표현한 거예요. 이때는 이때도 솔리드 메쉬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페이스를 멀티 페이스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바디 에딧 모드에 여러 개의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하나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페이스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멀티 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바디로 머지가 유나이티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를 다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손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바로 쉐어 메쉬를 하시고 쉐어 메쉬를 하신 다음에 솔리드 메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양을 가지고 제가 이제 활, 이거는 이제 빙의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쉐어 메쉬를 솔리드로 됐을 때 지금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활이 관통을 하게 되는 부분도 스팅의 발력에 의해서 활이 들어가고 어떤 특정 영역을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이제 메쉬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저희 이제 리커다인 메쉬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드밴스 메쉬와 메쉬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메쉬는
스킬드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좀 실패율이 높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지오메트리 다이먼트 옵션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쉘 메쉬를 가지고 솔리드 메쉬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때 필요한 부분들 이제 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혹은 노드 머지라든가 엘리먼트 데이트 머지 생성하시면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메쉬가 안 되는 부분은 분할해서 파트로 메쉬를 하신 다음에 어셈블리를 하시면 원하시는 메쉬 변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메쉬가 그다음에 메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분야의 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이전보다 나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